강의가 늦었죠. 쌤이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복습 강의 그 내용 설명 그 위주로 갈게요. 그래서 3번 화학 반응식입니다. 쌤이 노래를 좀 틀어놔서 이해를 해주세요. 자, 화학 반응식. 그래서 화학 반응은 주체가 누굽니까? 결국 이제 원자들 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원자들 간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입자들, 즉 화학 반응에서의 기본적인 입자인 원자들 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원자들 간에 일어나니까. 결국 생각을 해보면 반응이란 건 원자들이 몇 개가 모여서 몇 개가 만들어지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들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원자들이 반응에 참여하는 어느 입자 개수에 따라 결국 어떠한 이제 생성물의 어떤 양 개수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배운 개념이 있죠. 이렇게 반응에 참여하는 입자수와 생성물의 개수, 요거를 우리가 뭘로 표현한다? 몰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원자들 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자들 간에 이제 무조건적인 입자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특정 입자 수 B에 따라 B에 따라 결국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물질이란 거는 결국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듯이 어떤 겁니까? 원자들이 바뀌는 건 아니고 원자들의 어떤 배열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서 새로운 성질을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할 때 화합물이 결국에는 이 배열 구조, 그러니까 입자의 구조가 달라지면 달라진다. 그것까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물이라는 거는 결국 생성물을 만드는데 반응물이 이제 반응해서 생성물을 만들죠. 뭐 여기서 화학 반응식 우리가 쓸 때 뭐 요 가운데 조건이 오기도 합니다. 뭐 온도나 압력 같은 조건이 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거의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물들이 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여튼 특정 입자수 B로 반응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생성물도 특정 입자수 B로 생성이 된다는 거까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는데 이제 화학 반응식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칙을 알아야 되죠. 첫 번째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했어요. 화학 반응에서만 성립이 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질량이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결정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냐 얘가 그러면 입자마다 특정 질량수를 가진다 했죠. 그래서 입자의 종류와 그 개수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돼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보존이 돼야 질량이 보존될 거니까 결국 화학 반응 시에는 화학 반응 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불변하다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N2 플러스 3H2죠. 맞죠? 얘가 반응을 해서 뭐 이렇게 두 개의 암모늄이 생성되는, 아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봤을 때 N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질소가 두 개. 수소가 총 6개가 있죠. 그럼 여기도 봤을 때 질소가 몇 개 있죠? 질소가 두 개. 여기도 수소가 6개로 요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미정계수법을 찾기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뭐냐면 특정 화학 반응은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의 특정 입자수비로 반응한다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었죠. 결국에 여기서 특정 입자수 B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로 표현이 됩니다. 개수로. 그랬을 때 이 얘는 결국 개수가 결국 반응 입자수 B가 될 거고, 결국 얘가 화학 반응의 어떠한 반응 몰수비가 되죠. 그리고 얘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어떤 기체 상태의 부피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서 했었죠. 기체라는 건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모든 입자,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입자는 어떤 특정 온도와 압력의 조건에서 결국에는 특정한 부피를 가지게 되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반응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남은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은 어떤 물질은 고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반응하는데 B가 많았어요. 그랬을 때 남은 B는 여기 반응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물의 반응을 해봤었죠. 그래서 두 개의 H2가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이거죠. 여기서 이 H2 수소가 두 개 반응하고 산소가 한 개 반응해서 H2가 두 개 생성된다. 이러한 개수를 보고 이걸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게 좀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사실 요거 두 개 가지고 다 푸는데, 여러분들 문제가 양적 관계 문제가 뭐 사실 까다롭진 않은데 뭐 못 푸는 거라서 사실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미정계수법은 뭐 제가 참고로 따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중학교 때 많이 해왔고 제가 하도 복습을 많이 해서 이거는 필기만 봐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미정계수법은 설명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양적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그래서 요게 수능 20번 문제로 나오고요. 20번, 19번 문제 나오고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풀다 보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양적 관계 가보겠습니다. 그럼 얘의 팁은 무엇이냐?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의 팁은 무조건적으로 반응식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식을 완성하라는 거는 반응식의 미정계수를 찾도록 노력하라 이거예요. 찾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물질 반응식이 있을 때 반응물 중에서 생성물 남는 게 없겠죠. 반응물 중에서
양이 많은 게 있어서 양이 많아서 개수 비대로 반응을 하더라도 양이 너무 많아서 얘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다고 남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개수 비대로 반응했는데 남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남는 것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었었죠. 어떻게 풀었냐면, 잘 보면 보입니다.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해줄게 나중에. 여기 만약에 이거 이제 문제를 같이 그때 그 풀어준 문제를 보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A 플러스 B가 이제 반응을 한다. A와 B가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는 게 A가 다 소모된 거예요. A가 다 소모되고 결국 B는 남는 거겠죠. B는 반응하고 나서 남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A 다 소모된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얘를 기준으로 반응한 걸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응식 계수를 이용합니다. 반응식 계수를 이용해서 반응한 것을 계산하고, 그러면 결국 이 B는 토탈 B는 이렇게 계산하고 난데 토탈 B는 계산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한 거하고 남은 걸로 구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화학식 이런 화학식이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XA 플러스 YB가 반응해서 ZC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A가 다 소모됐다 보는 거예요. 다 소모됐다고. 보니까 A가 다 소모된 거예요. 요거는 느낌적으로 문제 풀다 보면 보입니다.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잡냐, 이게 팁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다 소모됐다 봤어요. 그럼 얘가 기준이 되겠죠. 그랬을 때 A가 원래 얼마 있었냐? 그럼 원래 이렇게 A라니까 A는 A 몰 있었고 B는 B 몰 있었다고 할게요. 그래서 A가 다 소모됐으니까 이 A 몰이 다 소모됐구나.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 B가 어제 반응식 개수 B가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X에 들어가고 B가 Y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C가 만들어지는 반응인 거죠. 결국 그러면 X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응식이. 이제 반응 A 대 반응 B는, 그러니까 반응한 A하고 반응한 B의 어떤 개수비가 X 대 Y라는 개수비가 되어 있는데, 얘에서 기준이 A가 다 소모됐다 가정했으니까 반응 A가 결국 A몰이 되겠죠. A몰 대 뭐가 됩니까? B는 모르죠. 그러니까 반응한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은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B는, 왜냐면 B가 다 소모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소모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소모된 걸 우리가 중학교하고 통합학 때 배운 거고요. 이제는 그걸 배우지 않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거 이거를 이제 내고 외고으로 풀어보면 반응 B는 어떻게 됩니까? X분의 AY 몰이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얘는 결국 반응한 거하고 남은 걸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토탈 B몰, B는 B몰을 썼죠. B몰. 그러니까 토탈 B몰은 결국 어떤 거냐면 반응한 B몰 플러스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남은 B몰이에요. 그럼 얘가 반응식 되면 X분의 AY몰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남은 B겠죠. 그럼 결국 이제 여기서 남은 B를 생각을 해주면 남은 B는 B-X분의 AY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고, 결국에는 뭐 우리가 그때 이제 23번을 풀었죠. 그래서 23번 필기를 보시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습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